2026년 2월 28일 오늘 토요일 대한공화국 디지털 신록을 개설했습니다. 오늘 시사는 미국이 그다음 이스라엘과 같이 이란에게 폭격을 가했습니다. 트럼프는 늘 하던 대로 말로만 하지 않고 항상 그 실행에 보이겠다는 것을 과시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런 문제에서 지금 다시 한번 세계는 이제 긴장에 휩싸여 있고, 미국 그 바람으로는 그 하메네이가 말하자면 사퇴했으면 좋겠지만, 글쎄 뭐 하메네이가 사퇴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는 이 문제는 굉장히 장기화될 것 같이 돼서 또다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그런 것이 이어질까.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하다 말 줄 알았는데 4년째거든요. 그것도 전쟁이 꼭 일어나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왜 꼭 나토에 가입해야 됐었던가, 그 다음에 유럽연합은 왜 꼭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려고 했었던가, 미국은 왜 또 그렇게 했던가. 사실 러시아로서는 그것이, 푸틴으로서는 그것이 가장 싫어서 그러지 말라고 했고, 또 듣지 않으니까 전쟁을 일으켰는데, 물론 전쟁을 일으킨 푸틴이 잘못이 크죠.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일을 꼭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실제로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이 된 것도 아니고, 이제는 가입이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토는 어떻게 됐냐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럽연합이 전부 다 지금 그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 G2였던 독일도 이렇게 살고, 프랑스, 영국이라든가 또는 기타 뭐 다른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뭐 이 그리스꼴을 나는 그런 식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가 그렇게 했던 것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얼마 전에 미국 1심, 2심에 이어서 대법원, 연방대법원까지 트럼프에게 행정명령 관세를 불법이라고 이제 확정 판결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국내적으로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시선을 또는 관심을 일부러 돌리려고 이란을 이제 폭격한, 그래서 도발하는 이런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참고로 그 트럼프의 그 행정명령 관세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행정명령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시행령이라고 할게요. 시행령 관세. 시행령 관세라면 여러분 아마 생각나는 이야기 있을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에 뭘 했냐면 검수완박이라는 걸 했어요. 검수완박이 문재인 정부 말은 아니고,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었다가 나중에 사표 내고 국힘당에 들어가서 그 대선 후보로 이렇게 하려고 했던 윤석열과 그 다음에 그 똘마니 한동훈이가 말하기를 그 검수완박이라고 했어요. 검찰 수사권 안전 박탈 검수완박. 그래가지고 전의를 받죠. 왜냐하면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으니까요. 그러자 윤석열은 바로 한동훈이를 법무부 장관으로 내겠습니다. 사실 법무부 장관 이렇게 올라가면 단계가 시작하는데, 사실은 한동훈에게 최고로 애누를 하더라도 프리미엄을 주더라도 뭐 검찰총장 정도 주는 것은 되게 맞을 거다 모르나 바로 일약 법무부 장관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보다본답시고 한동훈이 내던 것이 뭐냐면 검수원복, 검찰 수사권 원장 복귀. 그런데 이제 그들 말로 검수완박이라는 법이 그걸 법을 바꾸려면은 요소의 아들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국힘당은 소수당이고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이제 민주당이 야당이 됐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이제 날아갔으니까. 그 야당이 됐는데 야당 인원이 더 많으니까 안 되니까 법을 바꿀 수 없으니까 시행령을 바꿨어요. 그 시행령을 바꿀 때 그 검찰 수사권이 할 수 없는 범죄를,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이 할 수 있는 범죄는 뭔데 제한돼 있죠. 다 한 게 아니라 나머지는 다 경찰이나 또는 공수처에 넘겨야 되니까. 근데 그 등 할 때 그 등자를 이제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많이 포괄적으로 넓혀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느냐면은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검수 원복, 그들 말로 한동훈 말로 검수 완박, 검찰 수사권 안전 박탈을 뒤집어놓은 거죠. 시행령으로 한 거예요. 그게 뭐 그때는 넘어갔는데, 미국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냐면은 법에 의한 관세를 매긴 것이 아니라, 기억나죠? 무슨 찹타 하나 놓고서 자기 마음대로 무슨 맘 꼴리는 대로 막 3천억이 막 5천억도 되고 막 그랬던 거. 일본 통상 담당도 앉혀놓고서 마치 조폭이 뭡니까? 삥 뜯는 식으로 그랬던 거 기억나죠? 우리 학교 어떻겠습니까? 우리 사실 3,500억 달러, 이거 다, 그거 우리 좋아서 낸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뭐냐면 그것이 행정명령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명령, 25% 막 15% 했던 거, 이거 다 행정명령이라고요. 우리 식으로 하면 시행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에게 골탕을 먹이고 트럼프를 갖다 불법이라고 하니까, 트럼프 행정명령 관세를 불법이라고 하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왜 국익을 생각 안 하고 외국을 위해서 했을까, 이렇게 착각이에요. 그 말이 아니고, 미국 연방대법원이 왜 외국을 위해서 합니까? 미국 국익을 위해서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트럼프 행정명령 관세가 잘못된 것인데 누구에게 대해 잘못됐냐? 미국 의회에 대해 잘못된 얘기예요. 관세는 미국 의회가 만들어놓은 법에 따라서 거둬야 되는데 왜 네 마음대로 거냐 이 말이죠. 왜 대통령이라고 네 마음대로 행정명령, 우리 식으로 말하면 시행령을 한동훈 윤석열처럼 네 마음대로 해가지고 하는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미국 대법원이 그러니까 양심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게 뭐가 같으냐면은 트럼프가 의회를 무시한 것은 아주 오래전에 영국에서 찰스 1세가
의회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권리청원에다가 사인해놓고도 뭉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회를 무시했어요. 그리고 자꾸 전쟁하려고 스코틀랜드하고 전쟁하려고 전비가 필요하니까 의회를 압박해가지고서 요새 말로 하면 이제 관세가 되겠죠. 막 세금을 늘리는. 그래서 이런 거를 막 하나가 안 되니까 막 통합을 쓰고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의회파, 그게 이제 크로멜 청교도 그 청교도가 맞기 때문에 청교도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걸려 들어가지고 찰스 1세가 나중에는 그 단두대에서 목이 달아갔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미국 독립운동이 그거예요. 미국이 원래는 그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그것도 이제 그때 미국이라면 동부 쪽에 13개 주밖에 안 된대. 미국 전체 지도를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미국 전체 지도를 놓고 봤을 때는 4분의 1밖에 아니죠. 동쪽으로. 그쪽 동부의 13개 주가 이제 그들의 초기의 미국인데, 그 식민지죠.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보스턴 사건이 뭐냐면은, 그 대영 제국이 그 식민지에도 이제 세금을 물리는데 너무 과도하게 물리니까, 그때 13개 주가 뭐라고 했느냐면은, 우리 이쪽에, 아메리카 대륙에는 우리가 의회가 없다.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에는 아메리카 대륙 의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세율을 정해가지고 세금을 내야 되는데 왜 영국 본부에서 정하고 여기다 매기냐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이 무슨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 대표는 이제 의회를 말하는 거고 국민의 대표로 의회라고 하잖아요. 국민의 대표로 의회라고 하잖아요. 대표가 있어야 과세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표를 우리 식민지 이쪽에 아메리카에다가 의회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독립 그런 거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대영제국 아래 있는데 우리가 세법을 정하는 우리 의회를 가져야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당시 또 프랑스가 또 지원하고 이러니까, 왜냐면 프랑스도 영국하고 이제 싫으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적의 적은 동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의 그 독립운동한 이 친구들이 새로운 나라를 만든 거죠. 그것이 이제, 만들어 놓고 보니까 처음에는 그랬어요. 만들어 놓고도, 왕은 그냥 영국의 국왕을 왕 상징적으로 두고 우리가 하면 어떠냐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대다수가 그건 말도 안 된다. 우리가 이미 독립운동으로 영국과 싸웠는데,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 이제 대통령제약이 나왔거든요. 그 조지 워싱턴 장군이, 원래 독립운동 전쟁할 때 장군이었으니까, 그를 이제 초대 대통령 해가지고, 대통령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이 만들었는데 그때 유명했잖아요. 대표 없는 곳에 가세 없다. 그러니까 의회가 없는 곳에 가세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의회가 세법을 정해야 한다. 그거를 정면으로 얘기한 게 트럼프가 이번에 그 통상 뭡니까? 행정명령으로 막 그 외국의 관세 폭탄을 던졌던 그건데 지금 그 이란에다 오늘 폭격한 것도 지난번 폭격에 의해서 많은 이제 핵 그 포기 비핵화를 이제 말하죠. 뭐 그것도 있지만 비핵화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결국 이란의 정권을 친미 정권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친미 정권을 바꾸면 볼 일이 많죠. 뭐 석유라든가 이런 것도. 마음 꼴리는 할 수가 있고 미국이 좌지우지할 수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안 된단 말이죠. 자꾸 미국에 대항하는 그런 하메네이라든가 이 이슬람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는데 이게 미국의 버릇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트럼프에 와서 처음 뭐 보는 광경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또 그럴 것이 트럼프가 굉장히 폭력적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트럼프는 이 자기 그 뭡니까 정치를 이 포장할 줄 모르고 그냥 막 아주 그냥 심플하게, 단순하게 표출하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 미국의 역사가 그런 역사예요. 우리는 이제 미국의 대통령 중에 가장 그 훌륭하다고 말하는 링컨 대통령, 흑인 노예 해방, 맞죠? 링컨 대통령이 흑인 노예 해방을 했죠. 그래서 훌륭한 대통령 맞습니다. 맞는데요. 미국은 원래 그 땅이 인디언들 땅인 거 아시죠? 인디언들에게 땅을 뺐을 때, 그 흑인 노예들도 말로 할 수 없는 그 박해를 받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일신상의 박해인데, 인디언들은 뭐냐면 자기 터전을 다 뺏기고, 뭡니까, 추방되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훌륭한 대통령 링컨도 전임자들이 계속 인디언을 추방하고 제거하고 뭐 이런 것을 계승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월구를 해야 되나요? 물론 전임자 후임자들이 다 그런데 링컨만 혼자 무슨 뭐 인디언들에게 갑자기 무슨 자비심을 베푸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 대통령 중에서 국제적으로도 외국에서도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흑인 노예 해방했던 그 링컨 대통령조차도 인디언에 관한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나라단 이야기죠. 그래서 미국이라는 땅이 원래 아까 말했죠. 동부쪽 13개 주밖에 아니었다고. 그러면 중부랑 그 어마어마한 넓이는 이제 루이지애나라고 이런데 이거 누구 땅이냐면 이거 프랑스 땅이었거든요. 거의 헐값을 샀어요. 아주 헐값에. 프랑스 식민지였는데. 그러니까 루이지애나라 말이 루이의 땅이라는 이야기 아니니까. 프랑스 왕들은 다 루이라고 이름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프로리다 그 남쪽에 있는 거 그건 이제 스페인한테 샀고. 물론 스페인 식민지였죠. 그러니까 뭐 프랑스든 뭐 스페인이든 영국이든 막 아메리카에다가 포르투갈이든 막 식민지 막 만들었었으니까. 그러니까는 이 헐값을 산 것이 두 가지 문제가 있죠. 뭐 땅을 헐값으로 산 것도 웃기지만은 사실은 그 주인이 누구다? 인디언이잖아요. 인디언한테 헐값 줬나요? 아니죠. 헐값은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뭐 이런 데서 그 받아가고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인디언들은 추방되고 뭐 이런 식이죠. 이리 추방됐다 저리 추방됐다가 그리고 이제 그 텍사스하고 캘리포니아 이제 서부죠. 그 서부하고 남부는 이제 멕시코로부터 그러니까 강제로 뺏었어요. 쳐들어가지고. 그러니까는 캘리포니아나 그 텍사스가 사실 그 당시 이제 멕시코에 붙어있던 거죠. 그걸 뺏어버린 거예요, 그냥 강제로. 그리고 이제 뉴멕시코만, 그거는 이제 멕시코한테 좀 헐값을 줬어요. 뭐 그것까지 이제 그냥 마구 뺏기는 좀 염치가 없었든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영토가 거의 무슨 그 당시 식민지 종주국한테 깎아주고,
그리고 그 인디언들 이리저리 막 몰아내고, 그리고 또는 캘리포니아나 그 텍사스 같으면은 멕시코한테 또 멕시코한테 뺏고, 뉴멕시코는 또 한가 주고 사고, 그리고 또 인디언 쫓아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의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땅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신사적으로 그나마 그것도 지내놓고 헐값이었는데, 구한 것은 러시아로부터 구한 알래스카, 그 정도만 거기서 헐값이었죠. 그러나 러시아도 그 사실 뭐 그 헐값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게, 그 뭐 러시아가 주인인가요? 거기 사는 인디언들이 주인이죠. 그렇게 해서 거기만 뭐 인디언이 그 알래스카는 또 이리저리 추방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거기야 뭐 저기 또 지금이 그 당시에는 뭐 거기 언덩어리 땅이라서 쓸만한 것도 아니었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그린란드라고 하는 그 카나다 위쪽에 있는 그게 저기 저 덴마크 땅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강제로 내놓으겠다가 데마크에서 뭔 말이냐. 그리고는 특히 이제 데마크뿐만 아니라 데마크는 그 EU 유럽연합인데 전체 유럽연합이 그다음에 나토가 뭐 이런 게 있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떡 꺼낸 이야기야. 그럼 돈 좀 줄게. 그래가지고 무슨 한 사람당 무슨 뭐 저기 저 $1,000 뭡니까 저기 이 우리 돈으로 말하면은 뭐 10억씩인가 이렇게 이제 준다는 거 아니야 하나로. 그렇게 팔라는데 뭐 사람 그냥 쳐들어와서 차지하겠다는 거나 팔라는 거나 도대체 트럼프 이야기는 말이 아닌데, 사실은 문제는 트럼프가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300년 역사가 200~300년 역사가 미국이 그렇게 해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실은 지난번에 그 뭡니까 트럼프하고 이재명이 미국에서 만났을 때 갑자기 뭐 농담 비슷하게 평택 미군 기지를 트럼프가 팔라고 그랬죠.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재명 대통령 물론 뭐 말같지 않으니까 들은 척도 않고 웃고 넘어갔지만은, 그게 그냥 툭 던지는 농담으로만 생각했던 우리 국민들 많은데, 그게 참 소름 돋는 이야기죠. 우리가 지금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휘둘릴 정도 아닌 국력이 돼서 다행이지. 아마 20세기 때 한미 관계였다면은 정말로 평택, 그때 트럼프가 있었다면은 평택이 거의 뺏기거나 팔리거나 뭐 이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야말로 등골이 오싹한데, 그게 미국의 패권주의예요. 그게 이제 제국주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은 영국 대영 제국으로 제국주의의 어떻게 보면 피해자로서, 뭐 그렇게 긴 기간 아니지만 어쨌거나 피해자로서 독립운동, 독립전쟁을 해서 독립행동을 해가지고 오늘날 미국이 만들어졌는데, 그 미국은 또 각 세계의 제국주의를 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했던 게 이제 필리핀, 그리고 이제 그 특히 남미, 라틴 아메리카인데 그 북미는 이제 앵글로 아메리카죠. 그 남미 쪽에는 대부분 그 미국이 멀로주의라는 게 뭐냐면은, 멀로 대통령이 유럽으로 대항해서 우리 아메리카는 우리가 하겠다. 그 말은 뭐냐면은 말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신사적이지, 사실 들으라고 보면은 내 나와바르다 이 말 아니에요. 그래서 남미를 미국이 멀로 대통령 후임자들이 남미를 자기 나와바르로 본 거지요. 그래가지고서 계속 그 정권들을 그래서 뭐 남미들은 대부분 계속 군사부대다가 이어지는데, 항상 그럴 때마다 이제 우위 군부대다 우파들 이렇게 가지고 이어오고,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차베스인가 걔부터 이제 그 좌파 정권이 돼가지고서 그때는 이제 도외시하는 거. 쿠바도 이제 거기는 공산국가니까 또 도외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거지 만들고, 이게 그 미국의 방법이에요. 그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한테도 일제가 한동안은 그 제국주의를 배워가지고 우리한테 한 35년 동안 종중 노릇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사회 진화론이거든요. 사회 진화론이 뭐냐면은 선진국, 사실 선진국도 아닌데 그들이 이 보국을 잘 근대화시킨다. 그 식민지 근대화론이죠. 그래서 지금 잠깐 여담입니다만, 민주당에서 이현주라고 하는 그 최고위원이 식민지 근대화론을 리박스쿨에서 강의한 것이 지금 뽀록 나가지고 참 찬담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 사회 진화론인데, 사회 진화론 뭐냐면 다윈의 진화론 아시죠? 다윈도 사실 진화론이라고 말하기 곤란해요. 그냥 다윈은 그 어떻게 보면 선택설을 말했지 그 진화를 말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진화론이라고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진화론이라는 말은 희생이 없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말장난이거든요. 다윈의 그 선택설은 적자생존이에요. 완전히 살고 죽는 거에 끝나는 거예요. 진화는 게 없어요. 그냥 약육강식으로만 남는 거죠. 그 선택적으로.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말 좋게 이제 진화론으로. 그래서 계속 진화해서 우수해졌다. 그런데 그걸 이제 더구나 웃긴 게 스펜서가 이제 사회 진화론이라고 말로 이제 말하자면 가져온 거죠. 그래서 요새는 이제 사회 진화론을 하지 않고 이제 그건 뭐냐면 가축론이라고 해요. 사육화, 가축화. 사육화라고 해요. 사육화. 사약. 인간을 사육한다. 가축을 사육하잖아요. 인간을 사육이라 말 안 쓰는데, 사회 진화론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사육하는 거니까. 가축처럼. 그래서 가축화라고 그래요. 가축하는 말도 사실은, 그것이 진짜인데, 그걸 사회 진화론으로 포장했는데, 그러니까, 참 웃기는 게 뭐냐면은, 그 대부분 제국주의가 서구 쪽이고, 그 다음에 사회 진화론이 서구 쪽 이론이었고, 이론 아니지만은, 그걸 이제, 동양에서 유일하게 일본이, 사회 진화론을 이제 이렇게 수입에다가, 일본은 원래 자기가 타나 있고, 아시아를 탈출해서 유럽으로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우리 그 백인종들이면 똥도 그냥 막 선망하는 일본 그 말하자면 그 뭡니까? 그 군족적인, 국종적인 그런 마인드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조선 땅에다가 자기들이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것을 이제 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문화가 뛰어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항상 우리 국내 사회 식민지 근대화론자가 일본 문명이 조선 문명보다 앞섰다라고 그때 당시 그걸 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팔아먹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K컬처라고 지금 말하잖아요. 세계적으로 K컬처. K컬처가 뭐냐면은 문화로 말하면 우리가 문명 개화된 최고의 탑이라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동양 문화가 서양 문화보다 더 탑이었죠. 서양의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그런 그 이야기도 아닌 것도 아닌 황당무계한 이야기 하고 있을 때, 춘추전국 시대에서는 그 당시 같은 시기에 제자 백가를 가지고 제자 수많은 사상가 백가라는 100가지 사상들, 도가 유가 노가 뭡니까 저기 경가 또는 법가 뭐 얼마나 많습니까? 종행가 다 그런 사상가들이 나름대로 정확한 이론을 가지고서, 그리고 또 계속 제자 이어져가면서 수많은 그 사상가들이 수많은 사상들을 꼽지었던 백화제방을 했던 그런 동양이 서양보다 못할 이유가 없고, 근데 와서도 이제 지금 뭐 현대 와서 21세기 와서는 K컬처가 우리 정말 중국이 볼 때도 귀걸이밖에 안 되는 땅덩어리, 우리 지금 남한이 중국 본토의 100분의 1인가 그렇다 그래요. 그런데 K컬처가 그 넓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회 진화론 그 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왕제국주의 아니에요? 다 우리한테 한 수 배워가야 되고 얻어가야 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미중 간의 트럼프의 저 일방주의 때문에 지금 중국으로 막 몰려오고 있어요. 프랑스든 카나다든 또는 무슨 뭐 독일이든 막 중국 만나가지고서 뭐 미국 대체로제로 쓰는데, 중국은 제가 볼 때 미안하지만 중국은 물론 지금 파이가 크니까 인구가 돈 2배 곱씹이 됩니까? 그러니까 뭐 G2가 우리가 G2보다는 중국보다 일단 절대값으로는 좀 떨어지지만은, 그러나 이 특출한 거를 미루었을 때 K컬처로 미루거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중국의 가장 큰 한계는 공산주의니까, 공산주의는 아무리 앞서가도 그 자체로서 걸림돌이기 때문에 그것이 언젠가는 시한폭탄 같은, 그래서 발전을 저해하게 될 장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게 없죠. 우리는 완벽한 개혁, 개방, 민주, 자유 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훨씬 우월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오늘 디지털 실력을 마치겠습니다.